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아유, 그 와이셔츠 오늘 보니까 떨어지겠네. 오늘 좀 빠지라고. 오늘 좀 빠지자고? 빠질 줄 알고. 빠지는 것 같아서. 빠지는 것 같아서. 네. 지금보다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빠지겠습니까? 2,000포인트는 유지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이거, 와이셔츠도 그렇지만 오늘 날씨가요. 전 새벽에 5시 날 때는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영하 10도 간다는데 저녁 때. 지금 한 10시 반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지금요. 못 느꼈죠, 자긴? 아니, 좀 차 타고 다니는. 마이카족은 못 느끼지, 그런 거. 바람이 좀 불지. 네. 그렇게 많이 춥죠. 오후에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히터 틀면 안 춥지, 이 사람아. 히터 안 틀었는데요? 근데 날씨 네. 너무 좋아져갖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완전히 따뜻했잖아요. 어저께 공원 같은 데 보면 사람 무지장 많다 하고 저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많던데 오늘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집안에 계시다가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따뜻하게 입고 하셔야지 지금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랑은 완전히 다른 날씨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은요, 일단 코스피가 또 한 10포인트 정도 내리죠. 코스닥도 한 2포인트 내리면서요. 돌라 0.5%, 0.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결국은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시총 사상가를 기록했어요. 시총으로요.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 우리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오늘 아마 1에서 2% 가까이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시장 빠진 이유를 한번 볼 텐데요. 미국 시장 빠진 이유에 대한 쪽은 저것도 고용에 대한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한 쪽이 잘 나왔죠. 그 고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의 상태 그게 이제 그 2.5%에서 5.2%에서 5.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고용의 상태 상단부에 대한 쪽에 지금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9월이었는데 6월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금 5.5%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평균 그 시간당 수입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평균 시간당 수입에 대한 쪽은 24.78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0.1% 정도 상승이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9만 5천 명,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9만 5천 명, 그 12개월 연속으로 해서 지금 20만 명에 대한 쪽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고용 상태에 대한 고용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좀 긍정적이겠고 이번 FOMC 3월 16일, 17일에 있을 이번 FOMC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6월 달에 several times니까 두 번 정도는 안 하지만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6월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게 뭐 어쩌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강세로 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11년 만에 최고치. 돌파를 해버렸죠. 아예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고요. 돌파를 하는 가운데에서 문제는 또 뭐가 있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멕시코 페소화에 대한 쪽, 이제 달러는 올라가는 게 강세고, 멕시코 페소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로 봐야죠. 반대로 봐야 되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멕시코만 그러면 뭐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멕시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터키 리라화도 한번 볼 텐데, 리라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 지금 가고 있죠. 달러와 강세와 함께 더불어서. 브라질은 어떻게 됐어? 약세를 가고 있고요. 브라질도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 대한 쪽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약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화, 페소화, 지금 터키 리라화 전부 다 지금 약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통화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일본 엔화를 보게 되면 엔화가 강세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그 일본 주식을 사고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약세죠. 유로화 네.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일본 주식, 유럽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보다도 통화 약세에 대한 쪽으로 뛰어넘는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면 확실히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쪽을 사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관점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한 방에 네. 다 정리해주는데, 이 얘기가 하고 가죠. 중국에서 수출 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네. 의외에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수출 지표에 대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쪽을 한번 볼 텐데,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잠시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 약간 중국 데이터를 봐야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지금 대폭 증가했죠. 네. 수출이 지금 48.9% 증가, 수입이 20.5%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감소했죠. 수출은 네. 오히려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수입 감소에 대한 원인에 대한 쪽은 유가 하락에 네. 대한 쪽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쪽은 지금 1월 달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개선되는 모습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수출 1월 달 기저효과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수출도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한 거라 네.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라면 네. 이 수출에 대한 쪽도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하여튼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보면 깜짝 실적이죠. 네네. 기업으로 보면 깜짝 실적이 고용으로 깜짝 고용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한 5.6, 5.7 정도, 지난달에 5.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봤자 뭐 5.7 아니면 5.6 정도 아니겠는데 5.5.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성 대표 얘기한 거 뭐 완전 고용 얘기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거죠. 신규 일자리 자체가 24만 건, 23만 건 정도 아니겠니 했는데 네.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29만 5천, 뭐 거의 30만 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되고 거기다가 또 그 평균 시간당 급여 뭐 20몇 불인데 그것도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또 소비도 잘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봐서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 호재로 작용한 것이 일단 하나 보이겠고요. 하나 이제 그러니까 주가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다 빠졌어요. 웬만한 거. 안 빠진 거 하나 있는 게 애플이 안 빠졌어요. 애플이 뭐 0.1% 뭐 올라갔는데 뭐 하여튼 유일하게 안 빠진 거예요. 쉽게 우리가 네. 아는 것 중에 뭐 엄청 많이 오른 거 많겠지만 제대로 아는 것 중에 애플 하나인데요. 애플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K탑 30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보면 이제 제일 비싼 거가 비자가 한 거의 200 몇십 달러 되고요. 네. 제일 싼 거 중에 하나가 AT&T예요. 네네. 그러니까 AT&T 오래돼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좀 매롱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형님 간다 비켜라. 그러면서 이제 AT&T가 쑥 빠지고 네. AT&T가 쑥 빠지고 이제 그 애플 형님이 쑥 들어간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시장에 영향 미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쭉 보시게 되면 네. 가격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100불 전후.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00불 전후의 가격대가 낮은 게 한 33불. 그렇죠. 인텔 네. 정도가 돼 있고 지금 제일 비싼 게 이제 비자 카드 269불 네네.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평균 한 100달러 정도 언저리 될 네, 거예요. 그렇죠. 100불 전후에 대한 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다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뭐 그런 정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20, 30불짜리가 빠지고 네. 큰 형님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산술 평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싹 떠서 30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금 영향이 네.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네. 워낙 그 IT주 같은 경우는 제품 사이클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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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일단은 시장에서 그 유일하게 이슈거리가 있다는 그 정도 되겠고요. 애플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 이부 시간이라든가 이슈 돌직구 시간에 못한 얘기 몇 가지 더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그 몇 가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오늘 얘기할 만한 것들 좀 몇 가지 얘기해 보겠는데 말이 아까 김민아 앵커와 함께 했던 거 좀 이어보겠는데요. 건설주들 있잖아요. 네네. 아니 건설주 저기 엔지니어링 얘기할 필요 없고 다른 전체적인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데 네. 끝나고 나면 뭐가 끝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끝나고 나면 끝나셨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네네. 혼자 얘기하는데요. 야, 어떻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젯밤인가? 제가 어저께 일찍 잤어요. 한 8시 그때부터 잤어요. 그래갖고 자다 일어나면 가끔 또 보잖아요. 네. 무슨 뉴스 있나 또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일 때문에요. 그랬더니 야, 우리 보면 뉴스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 이렇게 보통 뉴스 보면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제목 갖고 낚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충격 네. 뭐 이런 거. 네. 충격, 허걱 뭐 이런 거. 예? 네. 뒤태, 여자의 뒤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 30억 수주. 아니, 죄송합니다. 30조 수주. 뻥 떠졌어, 내가. 30조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건설 네. 4번 하라 했더니 그 무슨 그 30조에 딱 찍었네? 근데 아무리 그 수주가 안 나와. 네.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자세히 봤더니? 뭐야? 야, 이건 좀 심하더라고. 30조 수주하고 뒤에 단어가 한 단어가 더 있어. 잡아라. 아니? 지원. 지원. 아, 30조 지원이야. 그러니까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뉴스를 찾아봤어. SBS 쓱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하셨잖아요. 네. 그거 들어보니까 그만 중간에 쓱 보는 사람은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데 그 돈은 우리가 다 버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또 어떤가 100조짜리래요. 100조. 네네. 그래서 야 100조. 야 보니까 우리가 그 30조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뭐 우리만 지원하겠어? 아니 봐봐. 30조가 정말 있어야면 대단한 거죠. 내가 끝까지 얘기 들어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그 4대 갈 때 몇십 조잖아. 네. 그죠? 24조가 몇 조 아니야? 네. 맞죠? 맞죠. 그보다 많은 규모니까 이거 정말 대박 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주 지원이야 지원.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0조까지 이제 얘기 나왔고, 야 이게 정말 큰일 하셨구나. 지원을 사업하라.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오늘 찬물을 끼얹은 애가 있네. 네. 난 이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네네. 이렇게 경사 쓰는 날, 30조 100조 사업 지원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하는 날을 프로젝트 취소됐다고 공사하는 놈은 또 누구니? 봤어? 어디가 공시했어요? 야, 이거 나쁜 놈이지. 네. 찬물 끼얹은 거야, 이거. 물산? 어? 물산? 대우건설.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플러스 났는데? 아이,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천억짜리 사업을 취소했네. 대우건설 맞아요? 그 이라크 유전 개발하는데 취소한 나라가 있어. 뭐 좀 확인해 줘봐. 네네. 이게 보면, 정말 이게 뭐야. 이게 그 MOU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5천억이 날아간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엄청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살거 많이 쓰고 수주 공시하고 이런 애들 있고요. 정말, 네.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 뭐 맞아? 대우건설?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보는데. 뭐 찾아보면 아니면 맞대요. ACTS님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거리가 있잖아요. 뉴스거리. 네. 네? 뉴스거리를 해서 올랐던 것들은 뉴스에 따라서 한번 그 어떤 시기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건설주는 저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3월 초부터 이제 저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 간다 그래서 전전주 그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건설주 좀 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정말 수주되고 이런 것도 또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그게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두 있어요. 이제 요번 주까지죠. 요번 주까지가 저거거든요. 전인대가 이번 주까지 하잖아요. 네. 전인대는 15일까지가 뭐 하죠. 좀 길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인대까지 하면서 중국에서 했던 요즘 보면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섹터가 어찌되었건 신재생에너지랑 환경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이제 금요일날 쉬었는데요.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하여튼 태양광 관련주도 뭐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관련 ETF가 또 난리 났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ICLN이라고 쳐보세요. 네. 이게 보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는 어디야? 블랙락이잖아요. 네. 블랙락 형님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는 예전부터 좀 아는 회사인데,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가 지금 보면 3년 만에 또 4년 만에 최고치가 ICLN인가? LN이요? 안 나와요? ICLN 없는데? ICLN. LL? LN. N 없는데? N이. 네, ICLN. 쳐보세요. 있어요. 이거. 네네. 네,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인데 여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이제 네. 금요일 떨어졌는데 이거 좀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4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시청자들 아시는 퍼스트 솔라나 써네드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네. 들어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네. 독일 회사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사셔야 돼요. 네? 그냥 이상한 우리나라 조그만 주식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도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르잖아요. 솔직히 위닉스. 네. 위닉스는 오르죠? 오늘요. 요새 오르잖아요. 오르나요? 예, 위닉스도 오르고, 마스크도 오르고, 요즘 살아있어요. 오늘 아까 위닉스 오르더라고요?
위닉스 5%나 오르네. 위닉스 오르네. 5% 오르면 최고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새. 최근 최고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좋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이런 거가 훨씬 낫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되겠고요. 다음 얘기 또 해보죠. 특징주군으로 보면 이승원 대표, 제일모직이랑 앞서 잠시 얘기했는데 제일모직이랑 삼성 SDS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특례 편입,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물량들 네. 그 관련된 특례 편입을 SDS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12일 만기 때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 나스닥이 이제 빠진 이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이거죠. 다우 지수가 빠졌고 네. 나스닥이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T&T를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AT&T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T&T를 팔아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만약에 이제 추종하는 펀드가 있다라면 또 채워넣어야지 그만큼. 대형주 네. 펀드 쪽에서는 일단은 다른 걸 팔아서 애플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었고. 네네. 왜냐면 이게 멀지 않았어요. 이게 17일인가요? 19일인가요? 19일인 것 같은데요? 19일 날 네. 그 애플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발표되자마자 이제 다른 종목 팔아서 애플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이 추종하던 펀드,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 S&P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쪽을 애플을 갖다가 이제 매도하고, 네. 애플을 매도하고, 다른 또 매도하는 쪽은 또 매도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애플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금요일 날 낙폭에 대한 쪽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모직이 올라가는 이유는 펀더멘탈에 대한 쪽보다도 이제 그거죠. 그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쪽. 네. 만기 때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럼 10일 날 장 끝나고 그때 막 사겠네? 목요일 날? 원가에 네. 이제 매수가 그렇겠네요. 네. 180만 주인가요? 뭐 하여튼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건 정확히 숫자가 나올 테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목을 팔고 그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모직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마 그때 뭐 단기적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서 아마 그때 팔려는 네. 그런 시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모직에 대한 주가 상승을 네.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징주가 보면은요. 하여튼 이것도 1월부터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거고요. 지난 금요일에 또 얘기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미국에 있는 이벤트 중에 그죠? 오늘 밤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가 어서 있는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스프링 포워드. 그죠? 애플에서 이벤트잖아요. 네. 그 애플의 이벤트는 어찌되었건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헬스케어라 그랬잖아요. 네. 어떤 헬스케어 이슈가 가질 건데 그게 우리나라 헬스케어 주식이랑 전 기본적으로 큰 상관이 없다고 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식은 그런 관련 주식들이 뭐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저것들 있잖아요. 저거 뭐야 그 비트, 네네. 인바디, 인피니티 네. 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인피니티 헬스는 상한가까지 가던데 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야, 그동안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M&A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그 뉴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먹거리 뭐 이거? 네네. 거의 가능성? 네. 이게 이제 뉴스핌에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네. 가장 먼저 여기서 보도를 했던 건데 네. 다음 먹거리가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소설이야 뭐야 이게? 근데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메디슨에서 네. 분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디슨은 2011년도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메디슨이 실적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수한 회사를 보게 되면 디램, 네. 심상 진단 솔루션 회사 네. 넥서스, 그다음에 뭐 무선 랜 칩셋, 그다음에 네. 무선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네. SSD 소프트웨어. 지금 보게 되면 SSD 아니면은 그 무선 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을 염두에 둔 그런 회사들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인수해 왔죠. 뭐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네.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모바일 클라우드, SSD, 뭐 올해 들어서는 프린팅 솔루션, 간편 결제 업체 루프페이, 뭐 이렇게 네. 쭉 인수에 대한 쪽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 네. 그다음에 지문이 관련된 기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냐, 이쪽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 헬스케어 쪽으로 인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인피니트 그동안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인데 네. 요것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상한가를 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1월 29일 벌써 지난달이 넘었죠. 1월 네. 29일에 삼성 헬스케어에 대한 지금 상표 등록을 이미 삼성에서 마쳤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거 말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아트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삼성에서도 이 아트멜이라는 회사, 사물 인터넷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강화하려는 네.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아트멜을 인수한데 프리스케일을 놓쳐갖고 네. 아트멜을 인수한다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네. 사물 인터넷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삼성이 어쨌든 간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을 네. 인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로 일단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갔고요. 네.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격 의료 진료로 분류되는 기업들, 네네.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네. 이렇게가 이렇게 좀 국내에서는 네. 원격 진료에 대한 쪽으로 네.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치료에 맞는데 이것 하나 더 보세요. 지금 참고적으로 제 화면 한번 잡으시면요. 저는 그래서 원격 치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내일 오늘 밤에 있을 이번에 애플의 뭐 새로운 발표에 뭐가 뭔지 뭐 정확히는 알려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1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관심이 뜬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하고 있다. 이게 보면 누구 기사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벤트도 하나다. 그래서 뭐 M&A 이거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네.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이거 뭐 삼성에서 인수했다. 뉴스핌이 그 기사가 맞다 그러면 샀다 그러면 뭐 상한가 뭐 며칠 가겠죠. 지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맞출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원격 의료 관련된 것은 반발이 워낙 많다. 그래서 작년에 17개의 병원이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 엄청 늘려갖고 50개다. 원격 의료.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영상 쪽이잖아요. 영상 장비를 서로 보관하고 원격으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하는 거 제가 오늘 또 들어가서 봤어요. 회사에 잘 모르길래 사이트 들어가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네 하는 일들 제품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하여튼 비트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미국에서의 그런 소위 애플워치, 애플의 워치 이벤트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다. 일단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나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논의했던 거,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나왔는데, 뭐, 금값이 뭐, 맞다 틀리다 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이성훈 대표 또 친절하게 또 계산하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또 이게 웬일이니? CNBC가 네네. 뒤늦게, 한 3, 4일 뒤에 우리 방송을 확인하고, 얘네들 똑같은 기사를 또 인용했었었네?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가, 요번에 보면 가격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제 화면 다시 한번 찍으세요. 여기 똑같은 기사예요. 이것도 월스트리트 나온 기사를 인용한 건데요. 네. 골드의 또 다른 빅바이어 해갖고 똑같은 논리 했어요. 근데 계산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얘네가 똑같은 거 말하는 게 또 723 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내부적인 계산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다 추측입니다, 추측. 그리고 목표가 안 나왔어요. 몇 개를 팔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면 되는. 근데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는 금 가격에 대한 흥분한 얘기가 있다. 금 가격. 금 가격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잠깐 이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을 때. 네. 그때만 살짝 반등하고 지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이 주봉인데. 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쭉 계속 지금 3개월 되네. 그러니까요.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그 급락을 했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네. 경우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네. 수요가 좀 아직까지는 달러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쪽도 있겠는데 수요보다는 네. 여전히 달러 인덱스에 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네. 달러 인덱스가 좀 뚫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네. 안 뚫었다라는 거. 유가? 유가를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가가 왜 바닥이냐? 네. 라는 바닥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가게 되면 유가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40불쯤에. 아, 네. 여기에 이걸 치고 내려가서 달러 인덱스를 추종했다라면 이만큼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달러 떨어지니까. 인덱스의 네. 약세에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네.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지금 이게 바닥권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얘기들. 그 알라이미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유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초대장에 대한 쪽에서 뭐 애플 워치가 공개가 될지 아니면은 뭐 아이폰 6S가 공개될지 뭐 나오는 얘기는 6X보다는 그 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애플 초대장에서 뭐 맥북 레티나 디스플레이 장착한 뭐 그 맥북 에어가 나올 거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나오게 되면은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6S가 나왔을 때 분명히 다 떨어지거든요. 하드웨어 기능은. 그 갤럭시 S6보다 하나 앞선 게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 6S가 나왔을 때 삼성과 차별점을 뭘로 둘 것이냐. 에 대한 점을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무리 뭐 아이폰 6가 일단은 차별을 뒀던 거는 그거였죠. 그동안에 없었던 대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뭘로 이렇게 뭔가 마케팅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생활방수 기능에 대한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의외로 이번에 갤럭시 S6가 방수가 안 됩니다. 왜요? 왜요? 방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삼성답지 않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걸 보고서 되게 의아했는데 이번에 방수가 만약에 안 되기 때문에 6S에서 방수 기능을 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전자기기 방수 기술 특허 출원서를 공개를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방수 기능이 들어가면 동네 수많은 우리 애플 그냥 개인적으로 물건 고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절대 다수가 물 먹은 거 고쳐주는 건데 다 망하는 거죠. 그럼 큰일 났네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쪽들이 대부분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뭐 서원인텍, UIL, HRS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죠. 뭐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딱? 서원인텍, UIL 뭐 그 HRS인데. 처음 들었네. 이 HRS는 처음 들었네. 해룡 실리콘이요. 해룡 실리콘. 있잖아요. 이름 바뀌었어요? 네네. 이 이름 섹시하게 바뀌었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몰라 아직 그거는.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네. 그럼 갤럭시 S5는 방수 기능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 네네. S5는? 몰라요, 나는 S5 안 써봐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레포트는요. 오늘 저걸 좀 봐보죠. 이 대표. 오늘 어떤 종목 보다는요. 오늘 보면 한투에서 나온 거가 오늘 흥미롭더라고요. 한투에서 3월달 포트폴리오에 관한 Q&A 이런 거 했는데요. 자동차 쪽을 얘기를 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질문, 질의응답 이런 걸 했어요.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 보시면요. 2015년 3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면서요. 여기 이제 얘기한 거가 이제 누가 쓴 거냐면요. 박소연 투자 전략가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엄청 똑똑한 분이거든요. 영향력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동차에 대한 서로의 이제 질의응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뭐 PER이 낮다 그런 얘기 뭐 지겹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5배다 6배 나오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디스카운트도 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관심권은 뭐냐면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 여부가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 특히 이 부분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특히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아차가 특히 이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장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 말고요. 대기업 중에 유럽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기업은 딱 3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가 삼성전자고요. 또 하나가 제일기획이고 그 다음이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일기획과 삼성 기아자동차의 유럽 수출 비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면 작년에 그 두 개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특히 제일기획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완전히 X된 거는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아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기아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요즘 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현대기아차 문제는 마켓시어가 2012년을 고점으로 얘네가 정체되어 있는데 이거 회복 여부가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거가 여기에 이제 궁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인업 확대랑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통한 현대차 유럽 점유율이 중장기적으로 10%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쪽의 대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인센티브 얘기를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많이 회복된 거는 철저하게 다른 데는 줄였는데
현대기아차는 인센티브를 높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예요? 그 K7 같은 경우에는 대당 9,000불까지 줬다고 제가 네. 그랬잖아요.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인센티브가 신차 출시 이후에는 조금 감소할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신차가 그렇게 빨리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그 지금 센세이션하게 히트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에 레포트 보면 적극적인 어떤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현대기아차가 좋아지기에는 지금 그렇게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거가 주로 맥락이에요. 그래서 특히 현대기아차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요 레포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 보면 레포트가 간단하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가솔린 엔진 대비 디젤은 단전 운전하기 때문에 연비가 개선되고 이랬는데 연비 이런 거가 여전히 핵심적인 이제 펀더멘탈이나 특히 이제 자동차의 전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해소되겠지만 아직은 좀 모자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매도 국면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기대치도 낮은 상태에서 좀 과매도 상태에 있는데 그게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매도는 인정하지만 빠르게 어떻게 회복되기 아직까지는 어떤 모멘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 나와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봤고요. 다음 거 레포트 하나 좀 봐주시죠. 네. 지금 뭐 신한에서 나온 건데요. 네. 테마에 대해서 네. 황사 늘 이때쯤 되면 나오는 황사 관련 테마에 네. 대한 쪽을 지금 보고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황사에 대한 종류까지 이렇게 쭉 해서 써주셨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황사에 대한 연평균 황사 관측 일수가 3월 달에 지금 가장 많이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황사에 대한 발령이 3월 달에 가장 많고 5월 달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 위닉스도 5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쭉 빠지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이런 흐름인데 황사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 먼지에 대한 쪽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쪽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쭉 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보게 되면 웰크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네. 마스크 만들어냈고요. 코웨이 위닉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기청정기 안 돌리면 더 심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공기청정기 돌린다고 해서 황사가 제거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알죠, 자기가. 네. 그건 전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네.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공기청정기가 살 때 네. 알러지 나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있어요. 그러면 50% 할인해 줬거든요. 그래요? 제품을 할인해 줬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장발년대. 예, 아주 옛날에는 네. 할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인해서 안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그렇게 할인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써봤는데 네. 지금 공기청정기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황사에 대한 먼지를 확실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네. 등급이 있고, 요즘은 예전보다 바뀌어갖고요. 뭐 등급 레벨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레벨이 우리나라 규격이 아니라 그 마스크만 하더라도, 뭔가 이게 국제 규격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전 단위를 모르겠는데. 네. 그게 있어갖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기청정기 더 많이 사겠냐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작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샤오미가 미 에어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파는 놈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브랜드를 OEM을 팔건 모르겠건간에 중국에 파는 공기청정기가 있다 그러면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거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모르죠. 저는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팔고 있고요. 네. 뭐 그 인공눈물 DHP 코리아를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DHP 코리아 회사 이제 삼천당제약. 네. 그다음에 안국약품 글쎄요. 네. 토비콘 많이 먹나요? 네. 그건 좀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건 잘 심해. 모르겠고. 네, 심해.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인데 네. KC 그린홀딩스가 지금 대주주 매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갖고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목요일날 빠졌죠. 네네. 그래서 그런 관련대에 대한 쪽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위닉스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DHP 코리아 정도, 네. 요즘 웰크론 요 정도가 아마 가장 크게 관련주로 네.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거죠. 이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좀 딱 맞을 것 같은데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 주식들이 항상 두 가지 주식들이 올라가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스크라든가 네. 공기청정기 같은 일단 먼지가 왔고 황사가 나와서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해결하는 주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대체 에너지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 있잖아요.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는요. 블룸버그에서 나는 이게 전 세계 인덱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요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거요. 네. 요 파란 거는 떨어졌다 올라간 건 뭐냐면 여기 뭐 써 있죠. 에너지 얼터너티브 소스 해갖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같은 건데 재생에너지 우리 얼터너티브 인덱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꾸준히 올라가는 게 뭐예요? Environmental Control. 그러니까 환경 그 관리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환경을 처음부터 막는 거 있죠. 그게 있으면 집진 설비가 됐건, 뭐 타랑을 하건, 아니면 뭐가 됐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지금은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 있죠. 환경을 원천적으로 매연을 막거나 못 나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자동차 관리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1,000조 원을, 우리나라 돈 1,000조 원을 쏘겠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시간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마저 더 특징주라든가 테마성 흐름 살펴보고 오늘 또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오늘 또 윤정민 전문가 나오시는 날입니다.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1998포인트, 14.86포인트, 조금 한 1, 2포인트 정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큰 변동 없습니다. 2포인트, 0.33% 하락이니까 큰 변동성은 아직은 추가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정도 나오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가 대부분 플러스인데요. 아침에 기세졌던 것은 다 많이 뭐라 그러죠? 토해냈고 일단 시초가 대비 아래로 가거나 시초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많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같이 다 내려가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겠고요. 굳이 특징주를 본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 봤을 때는 지난주에서 계속 강한 것이 소위 아가방이랑 보령 메디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찌되었건 중국의 어떤 애 더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더 풀어준다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라가는 게 있겠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굳이 백화점을 보자 그러면 현대백화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면세점은 현대산업에서 신청했다 하는데 어찌되었건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 요즘 살아있는 거. 오늘 현대백화점 나름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단 하나의 오늘 롯데하이마트가 또 강하게 밑에서 롯데하이마트가 강하게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롯데하이마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게?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네.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시너지 나올 거다. 네. 언제는 안 나왔는데 언제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보고서 네. 되게 철진한 보고서에 네. 대한 영향이 좀 강해지고 있고 네.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네. 이런 쪽 100%네요. 네. 빼고 조심해야 돼. 이거 말고 보게 되면은 네. 100%짜리가 워낙 많아갖고 네. 증권 100% 아니었던 게 또 100%가 되고 이러네요. 그럼 반칙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서울 옥션, 네. 증권 40%, 네. 서울 옥션이라든가 아니면 네. 창해 에탄올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화장품 관련된 쪽들 100%짜리들 네. 이런 쪽들도 ACT는 100%가 아니네요. 네. ACT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에 대한 쪽들이 ACT?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ACT는 100%일 수가 없지. 네. 멀쩡해서인데. 오늘 보면 또 네. 하나 이제 특징주라기보다 눈에 확 띄는 건 아닌데 물론 저 관심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얘기 말씀드렸던 기억날 거예요. 제가 공원에 가봤더니, 올림픽 공원에 가봤더니, 인피니트라는 그룹이 네. 대박이 나더라. 그랬었죠. 그래서 네네. 어딘지 몰랐는데, 그게 걔네가 그 그룹이 속해 있는 거가, SM이 샀다. 그러고 누가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 다 취소. 왜? 전 태어나서 어저께 날씨가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토요일날은 토요일날도 괜찮아서 날씨가요. 따뜻하진 않았지 했는데요. 토요일날 갔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더 많았어요. 뭔지 알아요? 엑소? 엑소. 네.
와, 엑소가 제가 10시에 나갔거든요? 10시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 그 12명에서 1명 빠지고 11명이잖아요. 걔네가 보면 왜 사람이 더 많냐면 11명이 또 따로 줄을 서요. 자기네 클럽, 자기네 그 모임대로. 그래서 거기서 표를 주고받고 하고. 10명이지, 이제 10명. 10명 냈어요? 그래, 10명이죠.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공식 그 전체 그 물건 파는 데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자기네끼리 모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A라면 A, B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10시부터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예, 역시 SM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뭐 뭐 오늘 보게 되면 엑스 컴백에도 불구하고 네. SM 주가는 비리비리합니다. 아이고, 뭐, 네.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뭐 좋다, 네네. 나쁘다 떠나서, YG는 어때? 자기가 좋아하는 YG YG는? 엔터. 네. 네. YG 엔터. 네. YG 엔터. 오늘은 SM이 조금 낫네요. 그래요? 근데 모양은 YG가 난 것 같아. 제가- Y 오죽했으면 생각을 해봐. 뭐요? 그 형돈이와 대준이의 히트 제조기에서도 네. 빅병이라는 그룹이 나오잖아요. 빅병. 빅병이 그만큼 잘 나간다는 얘기거든. 네, 그냥 네. 오죽해서는 빅병 이런 걸 만들겠어요. 그죠? 만약에 뭐 저는요. 만약에 엑소가 그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썩소 이런 거라도 만들었겠지. 어제 한경에서 이승훈이 SM을 추천했다며? SMS입니다. 이거. 내가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승훈 대표님이 인기인이야, 인기인. 이걸 안 해. 알테오젠하고 어? 알테오젠하고 뭔 소리?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에. 몰라. 근데. 100% 같아요, 느낌. 알테오젠 아까 100% 신규 직원. 상장제, 신규 상장주. 그 알테오젠하고 이제 그 SM하고 있는데 네. 캐스터들이 네. SM이 짱이라고, 엑소가 짱이라고 네. 그 말에 그냥 혹해갖고 그럼 여성 SM으로, 캐스터? SM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슬쩍 바꿔버렸어요? 네, 바꿨습니다. 대박이네. 왜냐면은 네. 26, 27, 29 먹은 처자들도 엑소가 그렇게 짱이라고 그러니 네. 애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30대까지도 엑소가 30대 네. 초반까지도 네. 엑소를 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 하면, 네. 저는, TV를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보는 거라고는, 뉴스도 거의 잘 안 보죠, 제가. 네. 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라이브가 아니고, 뉴스를 제가 채널 찾아보는 것은, 저희 동네 아니죠. 저는 U 플러스 TV를 보거든요. U 플러스 구글 TV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 번호를 아는 거가, 저희 왜 방송국 이름도 잘 122인가 125인가 그래요. 그냥 눌러보질 않아. 근데 59란 건 알아요. 59. 그게 뭐냐면 당구방송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59번을 동네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아예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저 얘기하잖아요. 구글 TV 있죠. LG 구글 플레이에서 하나요. 그건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똑같아요. 59번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 뭐 오래된 건 Y10 이런 건 알죠. 24번 이런 건 아는데 눌러보는 건 딱 그거 하나인데요.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라이브로 보는 게. 뭔데요? 저는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K-팝 스타 이런 거 봐요, 제가. 슈퍼스타 K는 안 봐요, 제가. 늦게 해서 안 봤는데, K-팝 스타는 제가 보는데요. 어저께 딱 보고 느낀 게 있어요. YG는 지금 요번에 관건이 있네. 예? 누가 우승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릴리 아마 알아? 릴리 알아? 몰라요. 릴리 몰라? 릴리? 예. 릴리가 어저께 그걸 떨었다가 마지막에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거기 4명 중에서 뽑았거든요. 노래 실려보면 박윤아가 맨날 우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106명 중에 박윤아가 36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가 그 친구도 올라갔는데요. 릴리가 50몇 표를 받았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걔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애 중에서 1등을 했지, 물론. 거기서 선택 못 받은 걸 했는데, 맨날 보면 YG랑 JYP가 두 명 다 데려간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릴리엠이 거기 YG를 안 가면 X 되겠네, 거기. 내가 딱 느꼈어, 어저께. 뭐 여자 가수 물론 중요하죠. 네. 여자 가수 중요하지만 그 2PM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리 쪽이 잘해봐야, 그러니까 그 수지하고 걔네들 걔네 누구죠? 수지하고 나머지 걔네들 미스 A가 아무리 잘해봐야 네. 2PM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자 가수 있어봐야. 맞아요. 그죠. 잘 나가는 남자 그룹 하나. 이번에 걔네 위너하고 그 밑에 또 그 애들 모아갖고 나오는 거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남자 그룹에 일단은 충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YG가 사업을 잘 할 줄 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라보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콜라보 하시는데 콜라보 진짜 잘하는 데가 YG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루이비통이랑도 하고. 돈을 버는 건데 못 봤어. 왜 이제 벌고 이제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돈을 버는 못 봤어. 그거 다 완판되고 있잖아, 완판. 그 제일모직이랑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화장품도 하고. 원래 그것도 하잖아. 거기까지 얘기해야지. 내가 도와줄까? 뭐. 신용카드 하잖아, 신용카드. 아니, 신용카드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카드. YG가 그 네. 사람들을 뽑더니만, 네. YG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뽑더니만. 양현석 그랬잖아. 다양해지고. 양현석 그랬잖아. 네. 그 JP 거기 방송하면서. 네. 너 그거 릴리브로 꼬시냐고. 네. 너 그거 하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이 잘 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더니 YG가 하는 얘기가 양현석이 나만 못하지 우린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 잘하죠. 오너가 영어를 잘했던데. 아, 오늘 영어 필요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근데 다른 네. 선수님 바뀌었네요. 예,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 스타겐 토크 코너인데요. 오늘 아까 제가 실수했네. 네. 우리가 오늘 저기 나올 사람은 윤종민 전문가였는데 오늘 바뀌었어. 누가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윤종민 전문가님이 아니고, 네.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한진해운, 네. 그리고 GS건설, 네. 이 건설주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첫 달 주식. 네. 그죠? 맞죠. 첫 달 주식에 대한 강조. 네. 그리고 첫 달 주식하고 네. 네. 결국에는 이것이 추세적으로 연결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네. 첫 달 주식은 알겠는데 그 다음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하게 만드는, 갈수록 궁금하게 만드는 전문가 주동인 전문가님 첫 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달 주식 이론의 창시가야. 음.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슬쩍 네네. 인정했어. 네. 이름 얘기를 하지만 요즘 새로 유행한 게 첫 달 주식에 대해서 들어봤죠. 방송에서. 아, 느낌 좋아. 첫 달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뽑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 오늘 계속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2,000포인트를 이제 돌파했다 오늘 다시 좀 쉬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워낙 네. 또, 나름 1, 2% 조정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주된 배경, 어떻게 좀 이해하면 마음이 좀 편할까요? 아까 제가 사실은 오전 방송에 잠시 출연을 했었는데 네네.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헤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죠. 아까 우리 네. 무슨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사랑해도 헤어지는 거고 안 사랑해도 헤어져. 그래. 아니, 이야기는 헤어지면 어떻게 너무 사랑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다 어떻게 헤어져?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해야지. 사랑해도 헤어져. 아 그런가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까 물어봤더니 네. 전 앵커께서는 네. 헤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찌됐든 너무 사랑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세상사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너무 초호황을 구가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게 네. 지금 뉴욕 증시의 현재 상황인데 네. 뭐 그냥 놔두면 너무 좋아지니까 예. 그 부분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사실 빨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선 팽배해졌고 그게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네. 다시 한번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는 뭐 그런 느낌의 하락이지 않느냐. 네. 나쁠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뭐 월가 분위기도 그렇고 뭐 경계할 부분이 아니다. 뭐 여전히 지금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물론 그런 게 뭐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6년 동안 랠리 보여줬던 걸 감안하면 네. 분명히 뉴욕 증시의 끝이 어딘지 궁금한 부분이고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전에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갔으면 우리나라도 대충 신고가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시장이 신고가는커녕 따로 찌그러져가지고 못 가고 있는 그런 따로 국밥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뭐랄까 못 가는 원인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되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만 가고 특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환율이 불과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1달러당 75엔대 유지하던 달러당 엔화 환율이 지금은 1달러당 120엔 네, 그렇습니다. 무려 6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입니다. 1,000원, 1,100원 왔다 갔다 지금도 1,000원, 1,100원 왔다 갔다 2년 반 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의 차이도 있고, 뭐 대한민국 자체가 뭐 자원 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 부국도 아닌 마당에 뭐 수출 갖고 간신히 먹고 살고 그거에 나머지 절반을 내수로 먹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네. 수출 자체가 일본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있다. 무려 60% 싼 가격에 2년 반 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 뭐 닛산, 뭐 이런 자동차와 현대차 가격이 2년 반 전에 가격이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60% 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 경쟁이 쉽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자동차가 성장했던 부분에 현대차, 기아차만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못했던 아이러니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메리트.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첫 달 장세를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첫 달 양봉 네. 패턴에서 부분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접근이지 네. 이 기업에 대한 접근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아, 정말 네. 진솔한 말씀 주셨어요. 네네. 결국은 펀더멘탈보다는 여전히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쵸. 첫 달이라는 게 결국은 양봉을 보여주던 게 딴 게 아니라 한 달 몇십 개월 만에 회사가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몇십 개월 만에 양봉이 났다는 거잖아요. 장치 양봉 보여줬다는 네. 거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오늘 바로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성훈 대표 얘기했지만 주동인 전문가면 지금 기억나는 게 제 기억에는 물론 한진해운도 있겠는데 제가 관심이 더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GS건설이거든요. 네네네. 오늘도 어찌되었건 뭐 대통령께서 또 30조 원 그쵸, 수주 그쵸. 지원 얘기하고 지원. 하다 보니 월드컵이나 우리 거 같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예. 그 앞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 방송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치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9일 순방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서 네.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했던 부분이고 네. 그 분위기를 국제시장 같은 그런 약간의 이제 뭐랄까 그 영화? 분위기 그쵸 국제시장 네. 히트에 대한 부분도 결국 뭐 파독 광부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찬가지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켰다는 이슈 자체도 아마 그 근본적으로 그 뭐랄까 국제시장 같은 영화가 히트치면서 그런 아이템이 먹힌다라는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뭐 MB 정부 때 이미 우리가 겪어봤던 걸 감안해서 뭐 MB 때도 했을 때 쉽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싹 바꾼다라는 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줄 때 설마 싸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MB 때보다 MB 정부가 갔을 때 MB가 가가지고 뭐 원전 수주를 했는데 그때보다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싸게 주고 지금 비싸게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말 그대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윈윈 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슈도 약간은 이제 정부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하나 만들기 위한 작품이지 않느냐. 근데 네. 그런 맥락에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지 이거 갖고 실적이 엄청나게 나니까 건설주가 앞으로 간다라는 맥락은 전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여전히 쳤다. 그렇죠. 예.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강력하고 기술 플러스 이제 수급에 정부 정책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맞아 떨어져 갖고 최근에 급등하는 랠리 부분이지 네.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지는 또 한 2, 3년,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2, 3년 전에 정권 바뀌면 또 딴소리 또 나와. 그렇죠. 뭐 또 부실 수주, 저가 수주 지금 사실 뭐 5년 전 수주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저가 수주해서 건설사들이 거의 뭐 핵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적자? 네네. 그거 이제 간신히 벗어나갖고 글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해외 수주가 오히려 없는 기업 현대산업개발 같이 해외 수주가 없는 기업이 더 잘 나가는 걸 감안하면 네. 예. 또 현대산업개발 또 나오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산업개발은 아예 해외 수주가 없이 거의 대부분이 내수다 보니까 내수 뭐 토목공사 뭐 이쪽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가 지금 다 그 수익을 깎아먹는 뭐랄까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공정 지원, 공기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 부분을 전부 다 떠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 탄탄한 게 더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뉴스에 나온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뉴스는 또 아니지만 이제 약간 중동이 아니라 약간 밥캔 얘기, 밥캔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랑 그런 두산 형제들은 어떻게 봐요? 차라리 지금 이슈에서 제가 아까 건설 부분은 어차피 추세적으로 첫 달 돌아가는 1월 달서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했던 부분에서 최근에 급등했던 랠리가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서 필요한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기계업종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캔 그런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세상사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죠. 소풍 가기 전날의 기대감. 네. 그렇죠? 여행 가기 전날의 기대감이 항상 여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지, 물론 갔다 와서의 추억, 그런 부분도 사진으로 남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사진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역시 맨날 여행 가기 도시락통 잊어먹고 보온통 잊어먹고 여행 가기 전에 엄마 혼나고 기대감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가는 순간서부터는 집도 남은 고생이라고 그렇죠. 고생이라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시간이 지난 후에 잊어먹은 다음에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는 부분인데 네. 어찌됐든 기분이 가장 좋은 시절은 소풍 가기 전날, 네. 여행 가기 전날에 그 공항에서의 기대감까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밥캣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밥캣이 상장했을 때는 큰 이슈는 없을 겁니다.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는 걸 감안하면 네. 모든 스케줄, 모든 이런 주식에 대한 상황에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뭐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기 때문에 꿈을 네. 막상 상장하고 나거나 그 사건이 액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는 꿈을 더 이상 못 꾸기 때문에 네. 뭐 에버랜드 상장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 상장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는 뭐 삼성이 지배구조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급등락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기계업종도 저는 밥캣 이슈는 꽤 네.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연간으로도 최소 뭐 900억에서 몇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비용 절감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 보니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아,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네네네. 그 이제 밥캣 이슈까지 내가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두산 형제하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그쵸. 두산중공업은 여태까지 매번 나왔던 거가 이제 뭐 될 것 같으면 두산건설, 뭐 될 것 같으면 두산건 뭐 이 두산건설의 그 자본 엄청 증자. 크죠. 네. 자본금 증자. 감자해갖고 그렇죠. 10대1 감사에서 아마 두산건설이 네. 지금 자본금이 2,800억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10대1 감자에서. 네. 감자한 다음에 증자를 안 했어요, 얘네들이.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커멓게 유상증자를 2번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그룹의 가장 큰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바로 일산이 두산건설이고요. 네. 두 번째 악재가 두산엔진이고요. 세 번째 악재가 밥캣이라는 자회사 삼형제, 네. 논란이 삼형제 때문에 두산그룹, 특히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못 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 들어간다니까요. 그쵸. 예, 예. 이게 보면 저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네네네네. 왜냐면 해봤자 뭐 그거보다는 캐터필레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두산중공업은 약간 달라요. 왜냐면 두산중공업을 월봉 있죠. 네. 월봉 한번 봐주세요. 네. 월봉 이제 긴 거 보면 7년 빠졌고 8년째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네. 대표적으로 GS 건설만큼 10분의 1 토막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저 때가 뭐냐면 네. 저 때 기억나요? 2007년 말 저 때가? 네. 저 무슨 이벤트 있는지 아세요? 중국 이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때 저거 맞을걸요? 글로벌 아니, 마켓 인수하던 시절. 아 그런 거 있고 저게 저거잖아요. 밖에 있고 저 때가 몇 년이야? 2007 년. 그 아랍에미리트랑 우리 형제 된 거. 그때가 19만 원대 아니에요? 20만 원, 19만 원. 아라미트 원. 응. 에. 그때가 2007년이야, 8년이야 그때. 2007년도. 맞아요? 네. 딱 그때거든요. 네네. 그때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그 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 해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MB 정부 때는 2008년이죠. 아, 그랬어요? 하여튼, 예. 이게 두산중업이 마지막으로 그거 아니면 그때 확 올랐던 데가 그때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랑 형제국가 됐잖아, 갑자기 난데없이. 난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형제가 됐잖아. 아, 그러잖아요. 네네. 놀라더라고? 네, 네. 근데 또 주가는 10분의 1 토막 됐어. 네네. 네. 제가 보기에 펀더멘탈 아무 무시하고,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GS 건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인데 이게 솔직히 그 기술적으로만 보면 옳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두산건설 문제에서 좀 해소됐다 그러면 그렇죠. 조금 지금보다 얘 더 올라가더라도 뭐라 그래는 없다고 난 보거든요. 그렇죠. 뭐라 그럴 이건 수가 잘못이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악재 때문에 사실 네. 8년째
그러니까 네. 7년 빠지고 8년째 제대로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하나하나 해결 기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두산건설이 아마 3년인가 4년 만에 흑자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네. 좀 큰 폭으로 늘어났던 부분, 네. 그리고 두산 엔진이 굉장히 재무구조가 안 좋았었던 부분에서 네. 두산 엔진도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재무구조가 상당히 많이 해소됐던 부분. 네. 그리고 이번에 밥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밥캣 부분을 한 번 더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2007년에 네. 6조 원을 주고 당시 45억 달러인데 네. 환율 때문에 6조 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예. 2009년 말이었네요. 2009년, 2009년 때가 그때가 확 올라가고요. 알아요. 그때가 예. 5만 원대부터 9만 원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10분에는 모르겠고 네. 그때부터 5분에 됐네. 정확하게 보면 12월입니다. 그 아라메이트 원전 수주 해갖고 그 대문짝만하게 났던 시절. 주가가 정확하게 5만 4천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보름새에 폭등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예. 그때 말씀하신 그때 얘기하는 거죠. 거예요. 예. 예. 그 전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예, MB 예. 때는 예, 그 아라메이트 원전 수준. 어찌됐든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그때 이제 6조 원 넘게,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던 네. 2007년도 그 사이에 정말 최고가로 인수했던 부분이었던 게 지금 이제 네. 빚더미에 허덕이는 그런 네. 종목이 돼버렸죠. 근데 네.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맨 마지막에 밥캣 상장, 가장 큰 악재였던 밥캣이 상장하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뭐랄까 이자 지급 비용으로 나가는 상당 부분 중에 일부분이 해소되면서 짐을 덜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네. 예전에 이 두산중공업이 한국중공업 시절만 하더라도 네. 글쎄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중공업 시절만 하더라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두산중공업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프리미엄을 좀 깎아먹은 게 아니겠느냐. 요즘은 나라에서죠. 한국중공업. 그쵸. 한국중공업 하면 발전소에 독점하는 거니까. 그렇죠. 발전설비 엔진에. 쪽에서는 뭐 예. 독보적인 독점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네. 경쟁 업체도 없고 네. 그래서 한국중공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두산중공업으로 바뀌면서 약간은 개별 기업 성향으로 바뀌어서 할인 요인이 좀 작용하는데 어찌됐든 네. 갖고 있는 그런 뭐 기술력이라든지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네. 이 악재들이 완화됐을 때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길게 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하나 제 화면 잡아주세요. 우리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갑자기 생각나서 어이가 없어갖고요. 네. 잠깐 좀 우리가 형제국가 됐잖아요. 2013년 8월 15일 기사인데요. 어느 뉴시스라는 곳에 나온 건데요. 그때 기억도 하실 거예요.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할 텐데 네. 나라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한 거가 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한다고 기획했대요. 80기.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4년에 원전 80기하고 모든 신문 떠들었는데 그 이후 수주한 게 하나도 없다. 당시에서 수주 금액도 단군일에 네. 단일 계약으로는 최고 금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아, 대박이래, 대박. 네, 그러니까 그거는 했는지 모르죠. 지금 그렇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80기를 수주한다는데 한 건도 없었다네. 2013년 8월 기준으로요. 하여튼 그 뉴스보다 펀더멘탈도 계속 오늘도 강조해 주셨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기술적인 점. 그래서 첫 달 주식에 대한 우리 이해. 그리고 다분히 기술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데 거기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대응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